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우리 사이에 소소한 애정이 생겼나 봅니다. 네. 한 주 건너뛰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소소경제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우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네네. 인생이 우울해지고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주 소소경제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담 사례를 좀 소개하면서 알짜배기 경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이것. 자, 무엇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답답함에 지친 우리. 너무 좋다. 그거 진짜 좋지. 자기야, 우리 이번에는 여행 사이판으로 가는 거 어때? 좋죠, 너무 사이판. 그치. 가자 우리. 우리 동남아도 한번 볼까? 오, 동남아 좋지. 뭐니 해도 숙소가 좋아야 돼, 여행은. 그래서 나 이번 여행은 풀빌라로 예약했으면 좋겠다. 아, 어때? 좋겠네. 너무 좋아. 우리 자기 마사지 좋아하잖아. 마사지 내가 풀코스로 예약해놓게. 너무 좋지. 여행. 짱짱짱. 자기 계획 세우고 생각만 해도 네, 네. 굉장히 행복하죠.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러게 좋다. 그치? 여행 가고 싶네요. 아유, 너무 좋다. 생각만 해줬습니다. 예. 끼룩끼룩 갈매기. 너무 좋아. 와. 그럼 우리 비행기표부터 예약하자. 여기서 하면 되는 것 같아. 그 경비는 자기가 쏠 거지? 맨날 그래. 무슨 소리야? 입금해야지. 내가 돈이 어딨어? 나 돈 없어. 나 통장이 제로야 제로. 없어 나. 제로. 난 마이너스인데? 뭐? 마이너스? 아니 뭐 벌써 마이너스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자기는 비상금 있을 거 아니야. 빨리 입금해. 그래야지 여행을 갈 거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는 내가 입금을 할 수 없잖아. 빨리 입금해. 한순이인데요, 마이너스? 없으면 어떡해. 오늘 이제 주제는 여행 못 남편들한테 가겠네. 조금 불리한데요.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달달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네. 한 사람은 마이너스, 한 사람은 제로 통장인데 네네. 이 두 부부에게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재무대화. 재무대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부부가 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그리고 좀 전처럼 속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네. 굉장히 그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솔직히 마음대로 평생 쓸 수 있는 돈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돈 때문에 싸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평화, 가정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부부 재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그 내용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야, 근데 평소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가 이 재무 대화를 또 나눈다는 것이 네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꼭 그런 재무 대화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 잠깐 찢어집니다. 네, 예.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 가정 경제를 위해서는 부부가 우리가 함께 그 재산을 공동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명한 재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좀 전 우리가 VCR 보신 것처럼 서로가 어떻게 재정 상태가 되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모르죠. 약간 아쉬운 이야기가 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소득 구조,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요즘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부부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아까 여행을 갈 때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미래,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서로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좀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 상태를 이렇게 잘 관리하려면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도맡아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 집은 뭐 내무부 장관님께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뭐 전 딱 일임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나요? 보통은 그 부부가 다 관리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통장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전제 조건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네. 부부가 어떠한 현재 그 재산 현황을 갖고 있는지 서로가 파악한 상황에서 그렇죠.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중에 좀 더 꼼꼼하고 예,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 있는 분이 통장을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가정에서 각종 금융 상품들을 많이들 가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상품 가입하고 나서 만기가 생각보다 자주 도래해요. 뭐 길게는 3년, 더 길게는 10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만기 도래한 금융 상품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좀 주도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사를 갈 때에도 우리가 재정 상태들이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배우자한테 통장 사정을 다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소위 말하는 이 뒷주머니 쌈짓돈을 다 네네. 공개를 해야 되는 맞나요? 일단은 비상금이 있으면 좋기는 하죠. 든든하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비밀 통장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것이 좋다. 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부 이벤트 등을 위해 가지고 소규모의 비상금 정도는 좀 준비해 두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가정경제 행복을 네. 이끌어가는 또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만 너무 큰 돈을 자기 혼자서 이렇게 비상금으로 갖고 있거나 그리고 이 부분들을 또 퇴직 후에도 갖고 계시다 보면 네. 우리가 100세 시대 뭐 노령화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어떻죠?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돈들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할 수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서글픈 이야기 같긴 하지만 뭐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집 내무부 장관님께서 지금 TV를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최근에 그 부부 사례 같은 상담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그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정보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상담자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예비 신부입니다. 네. 원래 결혼 전에 결정할 게 이렇게 맞나요?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각자의 월급에서 용돈은 남기고 공동생활비 통장으로 돈을 합치려고 하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생활비 통장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하. 그리고 각자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우선 활용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함께 가정경제를 꾸려가려니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거의 그냥 다 공개하고 네네네. 그랬는데 요즘 세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전에 재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네. 일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로 첫 번째가 소득이 높은 쪽의 명의로 공동 월급 통장을 만들어라입니다. 큰 쪽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죠.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가정에 월급 통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일단 합치고. 그렇죠. 그럼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도 할 수가 있으면서 아까 연말정산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연말정산을 누구한테 잘 몰아줄 받을 수 것인가? 있게끔 몰아줄 그렇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월급 통장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월급 통장은 저희 한번 이야기했었던
관리 통장은 파킹 통장으로 파킹 활용하셔라. 통장으로. 그렇게 되면 이율도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출 통장을 쪼개라. 저희 통장 쪼개기는 정말 여러 맞아요. 번 유용했죠. 예, 네. 그만큼 굉장히 이 통장 쪼개기는 지출 관리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통장이 매월 일정하진 않지만 꼭 나가야 되는 정기 지출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기 지출 통장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1년에 이벤트적으로 생기는 지출들이 있죠. 그렇죠. 뭐 명절이라든가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등 부모님 요거 생신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 거는 비정기 지출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응급 목돈이 상황. 필요하거나 네네네.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가정 경제에 큰 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 바로 비상 예비비 통장. 비상예비. 예, 이렇게 해서 네. 세 가지 통장으로 분류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 비용이 연봉의 25%가 맞아요. 초과돼야지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몰아써야 되겠더라고 그것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제 한도는 우리가 많이 쓴다고 공제를 많이 받는 게 맞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멈춰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의 연봉이면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구간일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공제율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와 현금 영수증 30%,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세청에서는 그럼 공제율을 누구부터 25%를 잡을 것이냐? 그건 바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공제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시고 네. 나머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등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현금 영수증 또한 우리가 체크카드처럼 30%의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혼부부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참고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뭐 예. 통장 쪼개기부터 파킹 통장이란 개념 같은 거 아주 유용한 개념이었던 것 같고,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부부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재무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담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년 부부님들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하실 때 우리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부부님들도 재무 대화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대무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면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대화입니까? 재무대화입니까? 재무대화. 네, 재무대화. 네, 재무대화입니다. 네.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적지 않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가 나가다 보니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요. 얼마 전 남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대출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터라 크게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저는 대출금 중도 상환을 해서 대출금을 줄이고 싶은데 남편은 예금을 넣어두고 몇 년 동안 더 모아 대출금을 한 번에 갚자고 고집하네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야, 간이 거의 뭐 배 밖으로 나오신 분 아닌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는데 아내가 몰랐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부부싸움 할 만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돈이 있던 뭐 빚이 없는 집은 없으니까 그렇죠. 있는데 돈이 약간 생겼어. 네네네. 뭐부터 해야 될지 사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원리는 뭐 딱 정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한 번 우리 했었잖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상환을 먼저 하셔라. 그렇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에서 여윳돈이 좀 있으시면 적게라도 좀 이자를 좀 받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열심히 매달 모아가지고 예금과 적금으로 한 번에 상환을 하려고 하시는 생각들이 많으신데요. 네. 요즘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뭐 평균 4%, 10%? 요 정도로 막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반면 예금 금리는 3% 내외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예, 여윳돈으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큰 빚을 어떻게 먼저 보면 더 유리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조기 상환 수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전 대출금부터 상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게 되면 대출의 원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원금도 줄어들지만 거기에 나가는 이자도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유 자금이 추가로 생겨요. 그런 부분으로 대출금을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상환한다라고 하면 대출금 상환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대출금부터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사람 심리가 일단 쓰고 싶은 것인 것 같고요. 하지만 대출이 많을 때나 어떤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나 이런 것이 역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상환해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그렇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금리가 높은 제3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 영수증, 현금 서비스 등 있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상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같은 대출의 이자라고 하면 대출 건수를 줄여라. 왜냐하면 대출 건수를 줄이게 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건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등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네. 이 학자금 대출은 우선 상환에서는 좀 제외하셔라. 왜냐하면 이율이 낮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대출 건수가 많더라도 신용 등급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 건수도 줄이고 성취감도 우리가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소액 대출 있죠. 소액 대출부터 먼저 상환을 하시게 되면 성취감도 높아지시고 그다음에 대출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조금 정하셔가지고 상환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면 지금보다는 가정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하고 그 이율이 어떤 게 더 셉니까? 일단은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에 대한 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율에 대한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다고 한다면 이율이 낮아지겠지만 현재 내가 신용 등급이 높다고 낮으면 이율이 그만큼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좋고 일단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요. 근데 이건 담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율이 굉장히 낮아졌었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시중금리가 막 상승하다 보니까 고정금리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돼요. 왜? 처음 받은 이율 그대로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의 제일 위험한 대출은 바로 변동금리. 변동금리 대출이 가장 좀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금리가 2%에서 3% 되던 이율이 7%, 10%까지 올라왔거든요. 특히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영원까지 끌어서 모아서 담보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요즘 그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재무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있죠. 한 15초 내로. 첫 번째, 서로 싸우시지 마셔야 돼요. 재무 대화하실 때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오픈할 거 투명하게 오픈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해줘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믿어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용한 그 재무 서로의 대화, 재무 대화 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놔 주시면 또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부간 혹은 가정 내에서 재무 대화를 위한 좋은 팁 주신 돈비맨주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놀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